우리나라에 이제 그 크게는 4대강, 5대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의 하구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하구원에 의해서. 근데 한강은 사실 막혀 있지가 않아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강하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연 상태.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거는 인간이 집을 찾아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이 물이 들어오고 나는 곳에서 흰축제 같은 오리들이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게리가 수백 마리 관찰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하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새 서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하구가 예로부터 이 조류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게리나 두루미류와 같은 대형 물새류들이 정기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중요 지역이라서 그 종들을 중심으로 다른 종류의 서식하는 조류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넓적풀이 5, 수경씨 넓적풀이 5 있고요. 흰축지는 50마리 정도 더 추가해 주시고요. 넓적풀이 흰축지 50마리 더 추가해 주시고. 어느 쪽에 지금 저쪽 네, 강 중간에 있어요. 강 중간에. 신병검동오리가 80인가 됐어요. 청동오리는 현재 5 샜는데 더 셀 있을 것 같고, 한국 제갈매기 2마리 됐고. 보통 여기 오는 개체 그 새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새들이 좀 많이 오나요? 지금 시기는 주로 오리 기러기 종류가 가장 많고요. 네. 그래서 오리 종류는 뭐 대표적으로 흰뺨검동오리나 청동오리, 흰축지 같은 그런 종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러기 종류는 큰 기러기와 이런 게리 그런 종류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매기류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모여 있는 것들 보이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물강아지 번식지가 있는데 미물강아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가마우지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번식을 어떤 상황이던가요? 돌아나고 있고 새끼는 애는 없나요? 새끼 나오는 애가 없네? 유심히 봤는데 아직 그 새끼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수컷들이 둥지를 이렇게 짚고서 둥지에 앉아가지고 옆구리 하얀색을 이렇게 보였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짝을 부릅니다. 검은색과 흰색을 반짝반짝하게 해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날아가는 암컷이 보고서 내려앉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이렇게 강하구라든가 저수지 이런 민물가에서 번식을 하고 또 먹이를 먹는 종류이고요. 2003년 전까지는 번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 2003년도에 바로 이 유도에서 번식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제 10여 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이상의 번식지가 내륙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한강하고 특히 이 합수부 지역 조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조사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강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강 하구 하류 쪽 강화도 북단은 상당히 넓은 모래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새들, 물새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마리 정도의 물새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리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오늘 본 거. 오늘 개리가 약 150 정도 나와요. 네, 150 정도. 어제 한 200마리 정도 있었다면서요? 네. 12월에는 11월이요? 네, 11월 달에 11월에요. 많이 왔을 때 4, 500. 계리는 기러기 종류입니다. 갯벌에 사는 기러기란 뜻으로서 그 갯벌 기러기를 계리라고 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기러기 종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고요. 특징이 이와 같이 한강 하구처럼 하구 지역의 갯벌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게리와 거위의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게리는 야생종의 거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 게리를 잡아다가 키우면서 그 모양이 변해서 거위가 된 것이고, 야생 거위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리입니다. 많은 게리들이 나타났다는 건 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한강하구에 게리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 하구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 이 범람원이 존재하고 또 물이 잘 흐르고 또 거기에 맞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구 생태계가 그만큼 건전하게 건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리 연구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래를 해가지고 서식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주로 먹는 먹이원이 무엇이고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계리를 크게 보면은 중국하고 몽골 쪽에 있는 그 다우리아 집단이라는 집단하고요. 러시아 극동부 쪽에 아무르강 유역에서 이제 번식하는 집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위성 추적 장치 부착해서 파악을 했을 때는 그 러시아 극동부 지방에서 번식한 개체가 우리나라 서남해안, 그러니까 한강하구나 서천하구 그리고 서남해안 전체에 걸쳐가지고 도래하는 집단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 계리 집단 개체수가 그 중국 쪽, 몽골 쪽에 있는 계리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그 개체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개체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 중국 집단보다는 굉장히 보호 필요성이 더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리가 서식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 서식지에서 이제 계리가 먹고 나서 배설한 배설물을 저희가 해안가에서 이제 다 수거를 했고요. 시기에 따라서 도래 이후에 나중에 북상할 때까지 얘네들의 그 먹이 섭식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크게 사초과랑 콩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콩과는 이제 농경지에서 주로 이제 검출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동 초기에는 농경지에서 그 배설물 내에서 검출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가 월동 후기로 갈수록 그 농경지에서도 먹이 섭식이 조금 일어나는 걸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예, 계리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고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보시면 땅을 굉장히 힘들게 부리로 힘껏 잡아서 흙을 갖다가 퍼내고 흔들고 또 그러다 보면 머리에 가득 그냥 개특이 묻습니다. 그럼 그걸 또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파내고, 그러니까 무척 고되게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보통 기러기들이 논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벽씨보다는 훨씬 큰 크기의 알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리는 이러한 알뿌리를 먹도록 적응이 된 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리가 먹이를 찾는 것은 갯벌 중에서 이런 새선매자기가 살고 있는 흔적을 찾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새선매자기들은 가을철이 되면 그 점차 잎이 시들어 버리겠지만 그래도 위쪽에 이렇게 잔 줄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을 파게 되면은 알뿌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새선매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모여서 파게 되고, 봄철에 올라올 때도 가을철에 파던 장소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 먹게 됩니다. 보통 이 부리가 길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부리를 이용해서 계속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다 보면 거기서 이제 촉각으로 부드러운 갯벌 사이에서 이 딱딱한 알뿌리를 느끼게 되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삼켜 먹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선 매작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물입니다. 특히 이 새선 매작이는 사초가 식물인데
뿌리에다가 고구마 괴경 같은 그런 전분 덩어리를 달아요. 그래서 가을철, 겨울철, 봄철까지 여기에 오는 대형 물새들, 특히 큰 기러기라든지 게리, 제두루미 이런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연 먹이원입니다. 지금 이 뜯어먹힌 것은 이거는 지금 새선 매작이 어린 줄기인데요. 어린 줄기를 이렇게 뜯어먹는 애들은 주로 기러기 종류나 오리, 그다음에 고라니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식물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야생 동물들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선 매작이가 좋은 것은 이건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급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오히려 자연 먹이원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선매작이라는 식물이 사는 환경이 아주 독특한 환경이거든요. 밀물과 짠물이 만나는 경계를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종 중에 하나가 새선매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생식물이라고 하죠. 염생, 즉 염분이 있는 곳에서 사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강은 실제로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지에 있는 유기물들, 영양분들이 사실은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 밀물과 만나면서 거기서 영양분이 축적이 돼서 갯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다른 강의 하구는 민물이나 유기물질이 충분히 떠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새선매작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가 다른 강의 하구에는 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은 그나마 우리나라 강 하구 중에서 새선매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버드나무 유식물, 어린 식물인데요. 이런 버드나무들이 이 갯벌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새들의 자연 먹이원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가 2012년까지는 갯벌이었고요.
2013년부터 조금씩 퇴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2018년도 기준으로 한 500m 정도가 지금 퇴적이 된 상태고요. 퇴적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지금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좀 지나면은 갈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버드나무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새들이 앉을 자리, 먹을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많지 않은 종들이 먹는 쉽게 말해서 식량인데 그 식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잘못하면 멸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선매자기를 복원하는 것은 새선매자기만을 복원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한강이나 낙동강의 그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을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지정하는 종 자체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종류도 개리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활동하는 이런 모든 공간이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생물, 동식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인간의 배려가 있다 그러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